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방 안의 정적이 갑자기 이게 전부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를 먹먹하게 만들던 순간을 마치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라는 기차는 이미 떠나버리고 당신은 차가운 승강장에 남아 멀리 사라져가는 타인의 더 밝은 삶의 불빛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감정이 끝의 신호가 아니라 시작의 정확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인생의 전반부는 단지 필요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심리학적 법칙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영혼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작의 법칙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분석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인생의 전반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으로 끝나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어떤 위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라는 죄를 당신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진정한 단계를 위한 연료로 바꾸는 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잠시 속도를 늦추고 침묵 속으로 빠져봅시다.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떠들썩한 비극이 아니라 당신의 나날들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좀먹는 듯한 웅성거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치 재능 있는 배우가 자기 인생의 무대에 올라섰다가 갑자기 모든 대사를 잊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무대 장치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 의상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고 당신의 영혼 속에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즉흥 연기를 하고 미소 짓고 절하지만 그 연극은 당신이 쓴 것이 아니며 박수갈채는 설령 있다 해도 판지 지붕에 내리는 비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아침에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알람 시계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의 그 조용한 공포. 넘겨진 페이지 하나하나는 단순히 새로운 날이 아니라 소리 없는 질책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당신은 제자리에 서 있다는, 자기 인생의 대기실에 있다는 질책. 혹은 저녁에 화면의 푸른 불빛 속에서 당신을 덮칩니다. 타인의 필터링된 성공의 피드. 그리고 당신은 입안에서 쓰고 금속성의 맛을 느낍니다. 이것은 질투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실현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아직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오르지 않고 타인의 기대, 일상의 의무, 그리고 과거의 실망이라는 무겁고 축축한 재 아래에서 천천히 타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자신 있게 북쪽을 가리키던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은 이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바늘이 이 안개 속에서 의미의 자기장을 찾지 못해 미친 듯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안개 낀 풍경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질책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괜찮다는 것을 아십시오. 더 나아가 당신은 모든 깊은 영혼이 조만간 도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실패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고 더 진정한 존재의 수준에 대한 당신의 준비 상태의 증상입니다. 간단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정으로 피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남의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가 쓴 시나리오에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켜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고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으므로 대답 대신 침묵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깊이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더 큰 공간, 더 큰 의미를 요구하는 영혼의 신성한 갈망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타협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시스템의 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갱신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거짓되고 피상적인 것을 태워버리기 위한 치유의 열병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고장이 아니라 길의 정상적인 단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아이디어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당신을 이 회색 사무실로 이끈 그 잘못된 직업 선택, 폐허로 끝나고 마음의 상처를 남긴 그 관계들, 밤마다 만약에 라고 속삭이는 그 놓친 기회들, 이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교훈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복잡한 미로를 통해 당신을 의도적으로 이끌었던 천재적인 전략가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인내를 배우도록 막다른 길로 이끌고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지도가 아닌 직관을 신뢰하도록 길을 잃게 했다면, 만약 실망의 쓴맛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성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상실의 경험이 없었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바로 필요한 그 깊은 연민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 당신의 소위 실패한 경험은 모두 당신의 다음 단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가 불가능한 독특한 지혜의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몇 가지 깊이 뿌리박힌 신화에 의해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신화, 시간에 대한 신화, 인간 삶의 궤적 자체에 대한 신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들을 들이마시고 그것들은 우리 운영체제의 일부가 되며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나이, 성취, 그리고 실패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은 거짓입니다. 이 신화들은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듭니다. 후회와 놓친 기회의 감옥. 그리고 두 번째 시작의 역설을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자비하게,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연민을 가지고 이 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공리들을 빛으로 가져와 그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도를 펼치기 전에 우리는 거짓된 지도를 태워야 합니다. 자, 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우리 내면의 감옥의 3명의 주요 간수를 마주해 봅시다. 이것들은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배경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 강력한 문화적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간수는 가장 잔인합니다. 그것은 직선적 경로의 신화입니다. 인생이 흠없는 경력 사다리나 오직 위로만 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아야 한다는 폭압적인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 모델을 주입받습니다. 학교, 대학, 첫 직장, 승진, 또 승진, 정상. 이 세계관에는 고원, 계곡 또는 신이시여 옆으로 한 걸음 내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멈춤, 어떤 창의적인 탐색, 어떤 방향 전환도 필요한 휴식이나 현명한 경로 수정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끄러운 고장, 개인적인 패배로 여겨집니다. 이 신화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수직으로 측정하게 만드는 반면 영혼은 수평적 확장을 갈망합니다. 두 번째 간수는 단 하나의 소명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를 위해 젊은 시절 어딘가에 성배, 단 하나의 진정한 소명가 숨겨져 있었다는 유독하고 낭만화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25세까지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운명의 신호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고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 신화는 이 신화적인 목표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면 축적된 모든 경험을 평가절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당신의 독특함을 형성하는 일련의 실험이 아니라 일련의 실수로 보게 만듭니다. 당신은 수백 개의 길이 있는 홀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수는 젊음이 정점이라는 신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조기 성공에 집착합니다. 20대의 천재, 스타트업 창업자, 30세 미만 30인 목록을 칭송합니다. 이 숭배는 모든 창의적 에너지, 모든 잠재력,
모든 생명력이 인생의 첫 3분의 1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짓된 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흔 이후의 모든 것은 단지 느린 쇠퇴, 에필로그, 게임의 마무리일 뿐입니다. 이 신화는 성숙을 지혜를 수확하는 계절에서 시들고 후회하는 계절로 바꿉니다. 이 세 가지 신화는 당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견고한 창살로 엮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논리를 따라 거대한 강의 흐름에 맞서 힘껏 헤엄치려는 용감한 수영선수와 같습니다. 당신은 싸우고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낡고 바랜 지도에는 오직 직진해야 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강 자체가 오래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그 흐름을 바꿨다는 것을.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낡은 지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명한 지도는 성공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경력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계절의 필연적인 변화와 함께하는 한 해로 봅시다. 당신 인생의 전반부는 당신의 심리적 여름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태양은 정점에 있었고 날은 길었으며 당신의 힘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그 본성상 밖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의 과제는 확장입니다. 성장, 영토 정복. 당신은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태양 아래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고, 당신의 사회적 가면, 당신의 페르소나, 나중에 보게 될 견고한 바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자신에게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눈치채지 못하게 무언가 변합니다. 해가 더 일찍 지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더 투명하고 차가워집니다. 영혼의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평생 동안 밖으로 성취를 향해 향했던 내면의 에너지 벡터가 천천히 그러나 가차없이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상태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피로, 어제 즐거웠던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무능력. 이것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실패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심리적 가을의 도래에 대한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증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가을의 과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수확입니다. 새로운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10월에 웅장하고 강한 사과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잎사귀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여름의 숭배 속에서 자란 무지한 정원사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서 성장 촉진제로 물을 주고 흔들고 다시 꽃을 피우라고 소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과나무는 그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칙을 압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잎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즙을 외부 가지에서 내부 뿌리로 보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에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공의 신화 속에서 자란 당신의 이성은 공황 상태에 빠진 정원사입니다. 당신은 뿌리로 돌아가야 할 때에 자신을 꽃피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고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성장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내부 성숙에 그것을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당신 유기체의 지혜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것을 진단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한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해는 수동적인 듣기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 탐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에게 극도로 정직해지기를 요청합니다. 비난 없이 자책 없이 연구자의 조용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당신의 대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진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당신의 피부 아래로
당신이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 어떤 생각, 어떤 관계가 여름을 연장하려는 필사적이고 지치게 하는 시도처럼 느껴집니까? 당신의 직관, 당신의 내면의 기압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절이 지났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을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한때 당신을 불태웠지만 이제는 답답하고 공기 없는 체육관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경력 경쟁일까요? 당신은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어디로, 왜 달리는지 이미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은 오래전의 습관이 되어버린 생명력을 다한 관계이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이 조용한 공허함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회적 의무, 오래된 역할들, 회사의 영혼, 믿음직한 친구, 거절 못하는 전문가, 이 당신에게 더 이상 없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완전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잠시 멈추십시오. 펜과 종이를 가져오거나 휴대폰의 메모를 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적으십시오. 떠나가는 여름을 붙잡으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를 적어보십시오. 이 유령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이름이 불려진 것만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식된 것만이 감사함으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실패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의 재고 목록입니다. 여름과 작별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가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과 협력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했다면, 만약 당신이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당신의 목록을 정직하게 바라보았다면 당신은 놀라운 심리적 용기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도망치는 것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종이 위에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실패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여름에서 가을로의 이 전환은 우리가 이 비디오를 위해 만든 아름다운 비유일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의 근본적인 법칙이며 정신의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마도 당신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경험을 통해 방금 발견한 것을 100여 년 전 한 스위스 의사가 연구자의 경외심을 가지고 발견하고 묘사했습니다. 학문적 과학에 잘 닦인 길을 벗어나 내면 세계의 마젤란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놀라운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그 과제에 있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큰 반으로 명확하게 나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반부의 과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입니다.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은 에고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후 대략 인생의 적도에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완수한 영혼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통해, 위기를 통해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밖을 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요구합니다. 이 위대한 전환, 인생 후반부의 이 여정을 그는 한 단어로 불렀습니다. 개성화.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면, 모든 사회적 역할, 그리고 모든 타인의 기대를 제외하고 당신이 태어난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자아로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을과 겨울의 주요하고 신성한 과제입니다. 융은 이 전환의 상세한 지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도가 우리에게 영혼의 가을이라는 비옥하지만 안개 낀 시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위기 뒤에 어떤 위대한 목표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이 위대한 여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매우 좋아했던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삶을 배와 멀리 있는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로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반부, 대략 35, 40세까지는
전적으로 하나의 위대한 과제에 바쳐집니다. 배를 만드는 것. 당신은 그것 없이 사회라는 거대하고 시끄러운 대륙의 해변에 버려진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명령은 만들어라입니다. 당신은 세대에 걸쳐 검증된 설계도를 받습니다. 학교, 대학, 경력, 가족. 당신은 나무를 베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숲으로 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교육, 당신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도구와 자원이 있는 사회적 조선소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직업, 사회에서의 당신의 위치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노동을 도와줄 팀을 모읍니다. 이것이 당신의 친구, 파트너, 당신의 가족입니다. 해마다 당신은 일합니다. 당신은 판자를 못 받고 타르를 바르고 도치대를 씁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고의 일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내면의 선장 건축가, 당신의 현장 감독입니다. 그의 임무는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항해에 적합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정성껏 칠하고 깃발을 달고 자랑스러운 선수상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페르소나, 당신의 사회적 가면, 당신이 항구의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튼튼한 배 없이는, 강하고 건강한 에고 없이는 어떤 항해도 첫 폭풍의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전반부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과 생존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칩니다. 배가 완성된 순간 그것은 웅장합니다. 그것은 진수되었습니다. 모든 항구가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설계도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승리 대신에 당신의 영혼에 얼음 같은 침묵이 스며듭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항해해야 할까요? 설계되는 바다의 지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배를 만드는 계획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 없는 5번째 도시대를 추가합니다. 당신은 갑하늘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습니다. 당신은 선체를 새롭고 유행하는 색으로 다시 칠합니다. 당신은 항구에 서서 이제 막 첫 나무를 베는 젊은이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보고 그들의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과제를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좌절감, 당신의 무기력, 그것은 당신의 배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항구에서 갑판을 닦는 데 지친 선원들의 반란입니다. 그들의 모든 본성이 짠 바람과 미지의 수평선을 갈망할 때, 그리고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건설에서 항해로의 전환. 이제 과제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목표는 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찾아 당신만의, 오직 당신만의 보물섬으로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섬은 당신의 자아,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성격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지도는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의 뒷면에, 당신의 직관의 속삭임에 이상한 우연과 동시성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섬으로의 여정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합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 야망이 아니라 겸손,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침묵을 듣는 능력. 이 인생의 두 반쪽 지도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만들어 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천 명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마이클의 이야기. 마이클은 45이고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그냥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는 유명 잡지의 표지에 이름이 실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건물들, 유리와 강철로 된 차갑고 완벽한 모노리스, 은 도시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그의 배는 최고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교육의 선체, 권위 있는 상의 돛대, 사립대학에 다니는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로 구성된 선원들, 그의 항구, 그가 직접 설계한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웅장한 집. 인생 전반부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이클은 단지 선장이 아니라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집이 조용해졌을 때 마이클은 이 거대한 창문 옆에 서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환기 장치의 웅웅거림과 어두운 유리에 비친 외로운 형상만이 있는 그의 웅장한 건물 중 하나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도달했지만 그곳에는 공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커피는 제 맛이 났습니다. 그가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변호했던 중요한 회의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더 불안한 무언가였습니다. 끈질기고 우울한 부름. 매일 밤 그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바위가 많고 안개 낀 섬의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얼굴에 짜고 축축한 물보라를 느끼고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미끄러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섬의 중앙, 절벽의 가장 높은 곳에 낡고 버려진 등대가 서 있습니다. 회반죽은 벗겨지고 등불은 깨졌지만 마이클은 꿈속에서 알았습니다. 한때 그것은 빛났다는 것을. 이 이미지는 그의 황량함으로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날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인생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마철루, 그의 경력의 정점, 10년 전이라면 그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는 듣고 정중하게 감사하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절대적이고 울리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마철루는 그에게 항구에 서 있는 그의 배에 있는 또 다른 가장 높고 가장 의미 없는 도시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도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사무실로 가는 대신 그는 오래된 미술용품점이 있는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낯설고 짙은 테레비뉴와 아마이뉴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어색한 사기꾼처럼 느끼며 그는 큰 캔버스, 몇 개의 붓, 그리고 유화 물감 세트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캔버스를 이젤에 놓고 그 눈부신 백색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건물에 완벽하고 밀리미터까지 정확한 선을 그리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불확실하고 어색하게 회색과 파란색 물감을 섞었습니다. 그는 걸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이나 구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콘크리트와 유리의 논리가 아니라 안개와 외롭고 버려진 등대의 논리를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툴렀습니다.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시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력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첫 번째 봉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날 사회적 항구의 제독인 마이클은 그의 배를 닦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가 직접 그린 첫 번째 거친 지도를 손에 들고 섬으로의 길고 안개 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이 첫 번째 불확실한 붓질에서 끊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이 당신 영혼의 거울에 어떻게 비치는지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마이클은 단지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원형이며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심리적 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상징의 언어로 이야기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논의했던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당신의 감정은 바로 당신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이클처럼 항구에 서서 아직 작고 허술한 배를 만들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질투의 따끔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과제는 당신에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반부, 그 논리, 그리고 그 가치에 속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장거리 항해의 선장을 선박 목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웅장한 프리깃함을 바라보며 더 이상 숲에서 나무를 베지 않는다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제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과제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증상의 언어를 이 비유의 언어로 번역해 봅시다. 당신의 무기력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지만 같은 항구에서 같은 갑판을 끝없이 닦아야 하는 당신 내면의 선원들의 치명적인 지루함입니다.
당신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공황 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정박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당신의 배의 팽팽한 밧줄의 삐걱거림과 도치대의 신음입니다. 당신의 무의미함에 대한 느낌은 당신이 실패자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배와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지만 항해 지도에 단 한 줄도 없는 선장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찾아오는 그 이상하고 비논리적이고 쓸모없는 끌림, 기타를 배우고 고대 신화를 연구하고 몇 시간 동안 숲속을 혼자 거닐고 아무도 읽지 않을 책을 쓰고 싶은 욕망, 이것이 바로 당신의 등대의 부름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개인적이고 미지의 섬에서 오는 첫 번째 약한 신호들입니다. 당신의 에고,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즉시 그것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왜? 돈도 안 되고 어리석은 짓이야. 그럴 시간 없어.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정말로 시간을 내야 할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인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내 배를 파괴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윤근 결코 에고의 파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배는 첫 폭풍에 침몰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경력, 당신의 가족, 이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함대입니다. 당신의 기지입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과제는 배를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는 마침내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마이클도 그의 등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의 가슴에서 이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여정의 가장 핵심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해에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외부적이고 분주한 행동이 아니라 첫 번째,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의 발걸음으로.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여름에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더 깊고 더 내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안개 속에서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등대가 당신의 꿈에 나타납니까? 당신의 이력서 관점에서 볼 때 이상하고 비논리적이고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어떤 일이 당신의 내면에 비평가가 잠들고 사회적 기대의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 조용히 당신을 부릅니까? 그 드문 침묵의 순간에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옵니까? 아마도 그것은 록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현의 진동이 당신의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고 당신의 몸과 공명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 기타를 배우고 싶은 욕망일까요? 혹은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기 위해 고대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은 끌림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일상에서 자신을 구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기 위해 먼 나라로 자원봉사를 떠나는 생각일까요? 혹은 아마도 아무도 읽지 않을 책을 쓰고 싶은 꿈이지만 그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마침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것일까요? 차고에서 오래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분해하며 휘발유와 기름 냄새를 느끼는 것, 할머니의 레시피로 빵을 굽는 법을 배우는 것, 밤에 별자리를 연구하며 단지 무한함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 제가 당신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심리적 힘을 가진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을 댓글로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와 승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증기이기 때문입니다. 쓰여진 단어는 물방울입니다. 이 물방울들로부터 바다가 태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부름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낼 때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듣고 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 당신의 에고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어리석고 순진하고 부끄럽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를 무시하십시오. 손이 떨리더라도 그것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명명하는 행위는 창조의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십시오. 댓글을 훑어보십시오. 당신은 단지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출항 준비가 된 배들로 가득 찬 우리의 공동 항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삶의 안개 속에서 빛나는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다른 등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압도적인 명확함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건설에서 항해로 전환하고 있는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행렬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는 당신의 위기가 고장이 아니라 필연적인 전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혼의 계절 변화이며 배를 만드는 것에서 항해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위기는 단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위기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하지만 가장 혹독한 항해사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무기력, 이것들은 레이더의 방해 전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레이더 자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진정한 경로로 되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유도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무의미함에서 오는 날카로운 고통이 당신으로 하여금 마침내 낡고 거짓된 성공의 지도를 버리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지도를 찾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전 목표에 대한 무기력, 이것은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인생 전반부의 연료, 외부 승인과 사회적 성취의 연료가 다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는 당신이 새로운 원천, 내면의 원천을 찾을 때까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은 불편함을 신성한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만만한 선장인 에고가 마침내 키를 놓고 이 새롭고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편안하지만 거짓된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익숙한 항해 장비를 부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갑판에서 영원한 별을 향해 눈을 들게 하는 바로 그 폭풍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위기는 항해사일 뿐만 아니라 연금술의 용광로이기도 합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의 위대한 작업은 말 그대로 납에서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적 비유였습니다. 개성화의 비유. 그것은 영혼의 어둡고 무겁고 무의식적인 물질, 우리의 고통, 두려움, 콤플렉스의 납, 을 의미와 온전함에 빛나고 불멸의 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후회, 당신의 지루함, 당신의 두려움, 이것들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신성한 납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무거움에 잠기고 그 어둠을 받아들여야만 당신은 변형의 위대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위기와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일, 오락, 새로운 구매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것과 한 방에 앉으십시오. 그것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가? 너는 내 영혼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유일한 진정한 비극, 살지 않은 삶의 비극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위기를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항해사로 인정할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웅장한 배를 만들면서 망명에 남겨둔 당신 영혼의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인생 전반부의 논리에 익숙한 당신의 에고는 여름의 방법으로 가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리칩니다. 무언가 해야 해. 직업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새 차를 사는 것. 즉 그것은 당신에게 항구에 서 있는 배를 계속해서 재건하고 다시 칠하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그것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질문은 여름에 속합니다.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이 질문은 가을에 속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과제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한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각들로부터 자신을 위한 온전한 영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 작업은 두 가지 주요 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것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당신의 성공에 설계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억압하고 당신의 배의 화물칸에 숨겨둔 당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안정적인 경력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그의 창의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몽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점으로 여겨졌던 그의 취약성과 감수성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사람의 역할을 위해 억압되었던 그의 건강한 분노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이 화물칸으로 내려가 이 추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판 위의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의 항해를 밋밋하고 기쁨 없게 만들 거대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통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반대편과의 만남입니다. 남성에게 이것은 그의 감정, 직관, 관계 능력, 자연과의 연결의 원천인 그의 내면의 여성, 아니마와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에게는 이것은 그녀의 논리, 구조, 세상에서 행동하는 능력, 그녀의 내면의 중심인 그녀의 내면의 남성, 아니무스의 통합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의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서 찾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영혼은 우리가 이러한 자질들을 내면에서 찾기를 요구합니다. 남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되고 여성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적이게 되도록 이 내면의 결혼이 진정한 지혜와 온전함을 낳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외부적인 투쟁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이 통합의 길, 그림자와 아니마와의 이 만남은 무섭도록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수십 년 동안 나 자신에게서 숨겨온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연필과 종이처럼 간단하고 가장 완벽한 항해 장비처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해 일지 작성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즉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마도 익숙한 그런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취를 기록하는 성공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회의와 과제를 계획하는 일일 계획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하고 보호된 무의식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여기 실용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휴대폰을 손에 들기 전에 뉴스피드와 업무 채팅이 당신의 의식을 침범하기 전에 이것에 15분을 할애하십시오. 단 15분의 침묵. 이것은 당신의 에고를 위해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15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세 가지 간단한 것. 첫째, 당신의 꿈을 기록하십시오. 가장 이상하고 터무니없고 단편적인 조각들까지도. 그것들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미지, 감정, 단어들을 기록하십시오. 꿈은 당신의 자아로부터 온 직접적이고 암호화되지 않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말합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명명하십시오. 그냥 오늘 나는 무엇을 느낀다 라고 쓰고 단어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조용한 슬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둔한 무기력, 짜증, 감정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안개 속에서 빛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그것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기록한 감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종이 위에 직접 그것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쓰십시오. 나의 소중한 그리움아,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니?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니?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의 이름으로 대답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개성화의 핵심적이라고 여겼던 기술인 능동적 상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이 안개 낀 괴물들이 종이 위에서 발언권을 얻자마자 얼마나 빨리 현명한 조언자로 변하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항해 일지는 당신의 훈련 가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언어를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태에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의 능동적인 탐험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기기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판에 나가 바람, 파도, 그리고 별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선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항해 일지를 쓰기 시작할 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깊이와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원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그리고 오직 지금만 이용 가능한 자원. 영원한 젊음의 숭배를 하는 사회는 당신의 귀에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고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회를 놓쳤다고, 기차가 떠났다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지한 거짓말.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신에게는 20살 천재나 젊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어온 당신의 에고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은 수십 번의 폭풍 속에서 검증된 견고한 선체입니다. 그것은 실망과 배신의 바람을 견뎌낸 돛대입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책임과 노동으로 단련된 당신 영혼의 근육입니다. 젊음은 가볍고 기동성 있지만 깨지기 쉬운 배를 타고 항해야 합니다. 당신은 프리기탐의 가판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소위 실수들, 모든 막다른 길과 잘못된 방향 전환들은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밸러스트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배의 무의식의 바다에서 뒤집히지 않게 하는 안정성을 줍니다. 당신의 상처들은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과거 여정의 해상지도이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새롭고 미지의 해안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에고의 힘, 외부 세계에서 건설하고 성취하고 정복하고 생존하는 힘.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자아의 지혜, 듣고 통합하고 치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 그리고 오직 힘과 지혜를 결합해야만 진정한 보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그 무한한 에너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숙만이 그 축적된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에게는 오직 힘만 있었지만 왜? 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힘에 의미의 부름이 더해집니다. 당신에게는 배도 있고 지도를 찾고 싶은 불타는 욕망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산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선장의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돛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위대한 항해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배의 가판 위에 서서 손에 새로운 도구를 들고 마음에 새로운 이해를 품고 우리의 1시간짜리 여정의 전체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조용한 공포 속에서 혼란의 안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화의 해체를 통해 융의 위대한 지도의 발견을 통해 현명한 항해사로서의 우리 내면의 위기와의 만남을 통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의 주요하고 해방적인 통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모든 것을 하나의 주요한 아이디어로 요약한다면 두 번째 시작의 주요 법칙은 천재적으로 간단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설득당하려는 것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의 반대되는 두 개의 거리로 구성된 마라톤입니다. 첫 번째 거리는 속도를 위한 경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전반부에서 달립니다. 그것은 사회의 경기장에 놓인 군중의 박수와 비난의 시선 아래에 있는 밝고 시끄럽고 외부적인 트랙입니다. 이 거리에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강하고 성공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고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육, 우리의 지구력, 우리의 의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후 트랙은 밝은 경기장을 떠나 조용하고 고대적이고 황혼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깊이를 위한 경주입니다. 여기에는 관중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아래서 찢을 수 있는 결승선 테이프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 거리에서 과제는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의 보상은 외부 인정의 금메달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기, 당신의 피로, 당신이 늦었다는 당신의 느낌. 이것은 당신이 부딪힌 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한 경주의 결승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트랙 위의 아치일 뿐이며 첫 번째 거리의 끝과 두 번째 거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위해 이 아이디어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이 자라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생활의 전체 풍경을 바꿀 것입니다. 잠시 이 가능한 미래를 들여다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는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적인 변화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집이나 차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의 질 자체의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고 따르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결정이 늦을까봐 공황 상태에 빠지는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부러운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의해 좌우되는 삶. 당신이 에고에 시끄럽고 요구하는 외침과 자아에 차분하고 현명한 속삭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삶. 당신의 과거의 고통, 당신의 상처와 실수가 후회의 이유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주요한 힘, 당신의 지혜와 연민, 의 원천으로 변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는 항상 바다일 것이고 그 안에는 항상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항구를 떠난 바에는 항상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의 의미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의미 없는 처벌이 아니라 항해의 교훈이며 당신 영혼에 더 숙련된 선장이 될 기회인 삶.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외부에서 강요된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이 이끄는 항구입니다. 이것은 걱정 없는 낙원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배가 가장 강한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깊고 보호된 내면의 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해변에서 승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닻을 찾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길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보여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도와 피상적인 대답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깊이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조용한 반란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위기,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경력뿐만 아니라 영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항해는 자기 자신으로의 항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이것은 거짓된 지도에 지쳐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혼의 계절 변화가 비극이 아니라 삶의 위대한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은 이 항해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디오 아래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밤바다에 있는 다른 배들의 불빛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함대입니다. 모든 댓글, 모든 좋아요, 모든 정직한 고백은 신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도 길 위에 있다. 우리는 함께 항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 항해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당신의 개인적이고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를 확인하고 이 깊은 물을 함께 탐험할 수 있도록 저는 당신에게 몇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영혼의 지도가 당신의 내면 풍경과 공명한다고 느꼈다면 저는 당신을 공식적으로 우리 팀에 합류하도록 초대합니다. 정신의 미지의 영역으로의 다음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아직 발견해야 할 섬이 많고 해독해야 할 고대 상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닻을 올릴 때 당신이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종을 누르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개인적인 배의 종으로 여기십시오. 새로운 출항이 발표되자마자 당신을 갑판으로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항해 신호를 제때에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참여는 우리 돛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좋아요는 비디오 아래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을 주는 등대의 불입니다. 모든 클릭으로 우리의 공동 등대에서 나오는 빛의 광선은 더 밝아지고 안개를 뚫고 다른 찾는 배들이 이 항구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화 중에 친구, 동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당신이 느끼기에 그 사람도 그의 차가운 항구에 서서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 지도를 그와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위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바로 그 신호일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길을 압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